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우리 22년 9월 고1 모의고사 영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세부 내용 파악 끝냈고요.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독 유형입니다. 심경 파악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9번 문제가 해당이 되겠죠. 자, 오늘도 우선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 분석과 해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에 해당되는 강의 2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별 문제풀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경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경 파악 문제가 되겠고, 심경 파악 문제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답률이 거의 90%에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을 통해서 어떤 것, 선택지에 들어가져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감정이 하나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 2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요. 앞쪽의 감정과 뒤쪽의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각각 파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감정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접근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 파악을 해야겠죠. 자, 선택지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어떻게 해야겠다? 다 정리해 놔야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29번 문제가 쉬운데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선택지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내가 여기 5개의 선택지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모르지 않거든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마치 답일 것 같은 그런 추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가 발생하고 오답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죠. 자, 어쨌거나 우선 우리가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1번 선택지에서 보시면 confident라고 되어져 있었죠. 얘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신감 있는, 확신한. 자, 그럼 얘는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 감정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변화되는 건 nervous. 얘는 불안해하는, 신경이 과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요소를 갖고 있는 거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frustrate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좌절감을 느끼는, 성공하지 못한 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감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elieve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도하는, 다행으로 여기는 이란 뜻이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적인 요소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bored, 지루해하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mazed라 되어져 있죠. 대단히 놀란 건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놀란 겁니다. 나쁘게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indifferent라 되어 있죠. 얘는 무관심한 이란 뜻이었어요. 얘는 당연히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curious,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얘는 플러스적인 요소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xcited라 되어져 있죠. 신이 나고 들뜨고 흥분한 감정을 얘기해주죠. 얘는 플러스적인 요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지의 의미 및 긍정, 부정 여부 파악을 먼저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지문 속의 감정 표현 부분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걔가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그럼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 확인해 볼게요. It was 2 hours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and I still hadn't finished my news article. 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it was라고 연결되고 있죠. it이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시간을 얘기해주죠. 이럴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표현합니다. 자,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2hour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얘가 보어가 되겠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시간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이라 되어져 있죠. 이렇게가 잡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and 접속사입니다. I 주어, still 부사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hadn't finish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My news article 여기가 목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요. 자, it was 2hours 2시간이라고 하네요. 어떤 2시간?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제출 마감 시간 2시간 전이 되는 것이 되겠죠. 끊어갑시다. And I still hadn't finished my news article. 뭐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나의 뉴스 기사를 끝내지 못했다 라고 해주고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자, 지금 데드라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여전히 완료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뭘 나타내겠다? 플러스가 아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감정 부분 적어도 2개 이상 찾아주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I sat at the desk but suddenly the typewriter didn't work 라 되어져 있죠. I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sat 동사입니다. at the desk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but 접속사예요. suddenly 부사죠. the typewriter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idn't work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해석해보면 나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요. typewriter 타자기죠. 타자기가 didn't work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당연히 어떤 요소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작동하지 않은 거 좋은 일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처음 시작이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찾아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적어도 2개 이상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I breathed deeply and smiled. I가 주어가 되겠죠? breathe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deeply 이렇게 부사예요. and smiled 여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는요 deeply 깊게 breathed 숨을 쉬었죠. and smiled 미소를 지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소를 짓는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적인 요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Now I knew that I could finish my article on time. 자, now 이렇게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입니다. knew가 동사가 되겠죠. 뭘 알았어요? 이 대절을 알아채린 거죠. 전체 다 걸리면 되겠고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자, that은 접속사가 되겠고 I가 주어입니다. could finish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my article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on time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내 article를 내 기사를 on time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다?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 단계에서 찾아놓은 감정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실제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confident라고 되어져 있는 거 플러스였고 그 다음에 nervous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찾았던 게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나요? 아니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난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앞에가 마이너스였다는 걸 찾아준다고 하면은 지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마이너스 감정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뭘 지워버릴 수 있어요? 바로 지금 1번과 5번은 아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뒤쪽 감정도 확인했더니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2번부터 4번까지가 정답의 범위로 축소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로 들어가서 다음 단계에서 더 정확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찾아놨고 우리가 해석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걔네를 통해서 세부 감정을 좀 파악해주면 되는데요. 자, 아까 확인했던 거 보시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뭐 못했어요? 뉴스 아리클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뭐 하고 있는데? 데드라인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지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I sat at the desk but suddenly the typewriter didn't work. 자, 이렇게 바쁜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당연히 좌절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았던 부분도 세부 감정을 파악해 봅시다. I breathe deeply and smile. 자, 지금 숨 깊게 내쉬고 웃기 시작했죠. 어떤 상태? 안도한 상태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Now I knew that I could finish my article on time. 제 시간에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안도하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이걸 토대로 이제 실제로 선택지에 가서 정답을 정확하게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답의 범위를 2번부터 4번까지로 추격해 놨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 3, 4번에서 어떤 게 정확하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치고 좌절한 상태에서 안도하는 것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첫 번째 2번에서 보시면 frustrated, 이게 좌절했다라는 표현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어져 있고, 자, 지루해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거 해당되지 않겠죠? 자, 무관심한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써 끝났네. 뒤에 안 가도 우리 답이 2번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relieved라는 거 보면 얘는 안도하는 거죠. 자, 또 amazed 하는 거는 놀란 거니까 해당되지 않겠고, 호기심이 많은 것도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답이 몇 번으로 가겠다? 2번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 잘 정리해 보셨죠? 네, 감정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푸신다고 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한 19번 문제, 난이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선택지의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는 꼭 확실하게 단어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지문 분석 해석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뵙겠습니다.